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마우나 루아베이 비치 공원입니다. 산으로 반 이상은 둘러싸여 있고요. 앞에 보이는 바다, 하와이 하면 바다, 낮은 산들, 그리고 하늘, 땅의 모습은 사실 한국으로 말하면 흑토색, 흑 색깔이 하죠. 예. 그리고 가장 강점은 야자수에 펼쳐져 있는 색깔, 나뭇잎 색깔들이 정말 깔끔하고요, 파란 색깔이어서 아름답기보다는 정말 환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에도 정말 이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누구나 와서 명상을 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굉장히 흐렸는데요, 하와이 날씨인 만큼 살짝 잠시 흐렸다 이렇게 또 다시 햇볕이 나니까 모든 것이 파랗고 하늘 색깔도 파랗고 그 사이에 구름이 있고, 그리고 물, 그리고 산,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포틀락의 부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에 여러 군데에 쇼핑을 할 수 있고요, 먹을 수 있고 살기가 정말 좋은 곳이 바로 이 카이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읽어 드리고요, 또 어떤 기사의 내용이 있는지 한번 정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마음의 결정을 공부를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와이 이곳 카이 앞에 공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달러에서 약달러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고 있고요. 주식 또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신문들 중에 여러분 경제 전문가 절반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기억나시죠?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을 2024년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는 경제경영학 교수 204명이 참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7%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요, 응답자의 66.2%가 1.5% 초과 2.0%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회복되는 시점으로는 2024년을 꼽은 응답자가 5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 2025년 이후는 24.0%고요. 2023년 하반기는 21.6%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2.7%는 지금 우리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응답자는 47.3%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4%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에너지 가격 등 전 세계적인 경제, 정치 리스크라고 답을 했습니다. 대외 의존적인 우리 경제 산업 구조라고 답한 응답자는 24.0%, 정책 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이라는 응답도 11.3%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인식을 물은 결과 44.1%는 지금 수준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있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상승기 중 최고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인 3.5%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최소한 미국의 내년 기준금리가 5%가 넘는다면 한국의 3.5% 수준이 적절하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역 적자가 내년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은 오히려 미국은 지금 7.7%의 CPI 조사 결과 나와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식이 상승하고 또 중간 선거가 있어서 여러모로 주식이 랠리를 겪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덩달아서 지금 많이 랠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돌아가는 사정을 봤을 적에는 모든 전문가, 경영, 교수 이런 분들의 이야기와 동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상황은 이제 언제가 날짜 DJ가 될지 모르지만 그 위에 큰 주식 폭락과 그리고 킹 달러가 다시 이어갈 것이다. 제 나름대로 달러와 주식을 조금 분석을 해보고요. 자, 부동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금융위기급 급락. 잠실의 5단지가 1년 만에 9.6% 거의 10억 가깝게 떨어졌다는 기사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락했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 가격도 고점 대비 10억 원 가까이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10월 전국 아파트 값은 전달보다 0.77 하락했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2월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내림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달보다 비교해서요, 낙폭이 0.29포인트 커졌고요. 올 들어 전국 주택가격은 연초보다 1.40%가 빠졌습니다. 자, 주택의 가격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에서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9월과 비교하면 수도권 전역에서 집값이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서울에서 노원구, 송파구, 도봉구, 성북구 순으로 도봉구는 마이너스 1.13 엄청나게 떨어졌고, 송파구는 자그마치 마이너스 1.31%가 떨어졌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주택가격은 각각 1.10%, 1.29% 하락했고요. 수원시 영통구와 인천 연수구는 2.22, 2.73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화성시, 파주시 계속 주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과 강원 일부 바닷가에 있는 집들이요, 조금 일부 빼고요, 나머지는 일제히 하락하고요. 특히나 세종, 대전, 대구, 울산 찍고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세종에서 올 들어서만 주택가격이 7.80%가 더 떨어졌는데 아마도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 주택 가격만 0.05% 올랐고요. 아파트와 연립주택 가격은 내렸다고 합니다. 집값 하락세는 실거래가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송파구 잠실동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굉장히 적은 사이즈죠. 지난달 19억 850만 원에 매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신고된 최고가 28억 7천만 원에 비교해보면 자그마치 10억이 좀 안되게 낮은 값으로 팔렸습니다. 지난해 6월 27억 원에 매매됐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 중흥 S클래스 전용 109제곱미터 20억까지 호가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금리 상승 기조와 가격 하락 우려에 따라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 가격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주택시장 경착륙이 우려되자마자 정부는 지난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고요. LTV 규제도 다음 달부터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단기간에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땡땡땡 부동산 수석위원은 앞으로 흐름은 금리에 달려있다. 현재는 투자 수요는 완전히 죽은 상태다. 앞으로 흐름은 금리에 달려있다. 박미TV에서 박미가 이야기한 작년 이야기가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수석위원, 땡땡은행 수석위원이 이런 말을 이제서야 하나요? 좀 일찍 이야기를 해주지 그랬니? 내년 정도 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면 하락한
가격에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 금리가 떨어져야 실수요자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가 5%가 넘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당연히 올 3.25 또는 3.5%에서 끝나더라도 내년에도 한 번 더 정도 올린다면은 올린 상태에서 보합으로 미국은 5% 이상, 한국은 3.5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있는 상태에서 보합을 한들 대출을 받게 되면은 높은 이자를 내야 되는데 하반기부터 실수요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지켜봐야 되겠죠. 그 외에도 전세값도 점점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써놨네요. 9월 0.50%였던 전국 전세값 하락률은요, 지난달 0.88%로 높아졌고요. 2009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죠. 대출 이자보다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가는 것이, 집주인이 월세를 받는 것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택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주인들은요, 전세로 물건을 돌리면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 왜 버티죠? 집값이 다시 오를 거를 예상하고요. 힘들 텐데. 네,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선 역전세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정으로 자산을 잘 지키시고 또 넘쳐나는 돈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카이 옆에 포틀락을 비롯한 하와이의 엄청 큰 부촌들은 지금은 원주민 러컬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있기보다는 해외의 부자들이 이곳에 투자를 해서 이 좋은 집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4%가 됐고요. 12월에 0.75 또는 0.5로 올리게 되면은 2022년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나 4.5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나요? 현재 3%. 이제 11월 24일 날 0.5 빅스텝을 밟게 되면은 3.5%로 끝나서 미국하고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벌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강달러가 더 크게 심화되거나 주식이 어디까지 미끄러질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약 한 달 동안에 주식이 올라감으로써 많은 분들이 또 흥분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해외 자금들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 해외 자금이 일본과 미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나 쿠웨이트, 중동 쪽에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말 이제 기준금리 3.5 12월 2022년 미국과의 금리가 벌어지고 또 뉴욕 적자에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2023년은 더 많은 힘든 세계의 경제 침체와 맞물려서 앞으로 어떻게 한국이 헤쳐나갈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와이 카이 근처에 있는 공원, 이곳에서 멋진 바다와 그리고 하와이의 야자수 나무를 비롯한 반대편의 포틀락의 집 부촌을 바라보시면서 또 머리를 식히며 다음 강민은 영상에서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